첫 번째 항목은요. 햇볕에 눈을 잘 못 떠서인데요. 보수 야당들의 집중포화를 받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맥락을 좀 짚어보시죠. 선글라스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장관과 국정원장까지 대동해서 비무장지대를 시찰했다. 특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일종의 이미지 만들기 아니냐. 즉 자기 정치를 한 거다라는 게 보수 야당의 주장이었죠. 이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이 자기가 이제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뭐 정권 2인자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히 이제 임종석 2인자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라든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국제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데 한국에 와서 이낙연 총리나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찾는 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을 찾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2인자 또는 최고 권력자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임종석 실장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좀 적이 명확해야 아군이 단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 다 모으는 게 보수 대통합이다 이런 건데요. 최근에 보수 정치가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꺼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념적 경직성이나 이런 걸 말하면 이제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하.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얘기하기에 딱 좋은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권 출신이라 그런가요? 최근 이 보수 정치권이 특히 강조하는 논리를 보면은 대통령 주변의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좀 저자세를 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 노조 편향 이런 것들 때문에 약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뭐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 이른바 젊은 피 수혈 이런 걸로 이제 정계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대상으로서 좀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잠재적인 대권 주자 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966년생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정치권으로 복귀를 해도 아주 젊은 나이죠. 그래서 뭐 미래가 창창하고 뭐 다음 대선의 매력적 카드다 이렇게들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자유한국당은 또 내년 2월달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논리로 좀 임종석 비서실장을 견제를 하면서 보수 정치도 차기 대권 주자를 키워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만합니다. 근데 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권 쪽 이낙연, 야권 쪽 황교안 이런 구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안정감을 주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그런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가 또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입당 문제 이런 것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두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우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특정인이 내년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특정 종교 세력을 대거 입당시킨 거다라면서 이 태극기 부대 문제를 같이 맥락을 잡아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얘기다 이렇게들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종교 세력이란 이 보수적 개신교. 그렇죠. 일부 극우 개신교 인사들이 오늘 17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세력이라든지 또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수 인사들하고 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주도하겠다고 하는 전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규정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친박계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그 밖의 주자들은 또 누가 거론됩니까? 이른바 비박계의 경우는 지금 뭐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만 보면은 바른미래당의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여전히 이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좀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에 뭔가 포퓰리즘과 싸웠다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도 일부 상승해서 이것도 좀 관심사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 태극기 부대까지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회자되고 또 전원책 변호사의 경우에 뭐 영입론도 얘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아무래도 지난번에 서울시장직 사퇴한 전력 그것 때문에 당내에 거부감도 있고 해서 아직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이니까 뭐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는군요. 그렇습니다.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통수보좌의 실체인데요. 이 통수보좌라는 것은 풀어서 쓰면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돕는 보좌 활동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기무사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통치권을 보필한다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서 조직적, 기능적으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의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이 얘기인데요. 예. 또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점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군기관이잖아요, 기무사가. 그렇죠. 근데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요? 어떻게 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에 일어났는데 바로 6월 달이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영향을 우려해서 행동했다 이건데요. 따라서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만들어서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던 것이고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을 또 청와대 주요 지기자들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사찰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역할을 각자 나눠서 이제 그 거점별로 정보 수집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체육관을 담당한 팀의 경우에는 가족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특징, TV 시청 내용, 심지어 음주 실태 이런 거를 다 수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 인터넷 등을 담당한 팀은 또 구글 검색을 활용을 해서 유가족의 개인별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을 했고 이 중에는 인터넷 카페 활동이라든지 중고 상품 거래 내역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뭐 구속 내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찰 및 불법 감청 의혹에 관계된 기무사 소속 장성 3명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이들 중 일부는 구속된 상태인데요. 남은 수사는 검찰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인사들하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김관진 전 실장은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이 문제는 내일 군검 합동수사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참 군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인지 참 그러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